안녕하세요. 하쌤 엄마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랜만이에요. 저는 올해 학교에서 눈코 뜰 새 없이 좀 바쁘게 지냈는데요. 오늘은 겨울방학을 앞두고 제가 올 한 해 깨달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두 번째 고등맘인 제가 아이 교육에 있어서 딱 한 가지 후회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난주에 저희 둘째 아이가 기말고사가 끝났어요. 고등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이들 중간 기말고사 기간에 얼마나 피가 마르는지요. 아이들이 해야 할 공부량은 많고 마음이 급해지면 아이들은 날을 새기도 하고 한두 시간 자고서 퀭한 눈으로 시험을 보러 가기도 합니다. 일주일 시험 기간 동안에 아이 방에 불이 켜져 있으면 부모인 저도 덩달아서 잠을 설치기도 하거든요. 아이가 좀 미리미리 여유 있게 공부를 해놓으면 참 좋으련만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저는 좀 계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좀 미리미리 해놓는 편인데 저희 둘째 아이는 막판에 필히 좀 꽂혀야 하는 성격이라 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 둘째 아이 키우기는 만만치가 않네요. 그렇게 서로 다르기에 아이 시험 기간에 저는 아이가 다른 건 몰라도 아이가 제발 아프지 않기를, 그리고 답안지를 밀려 쓰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시험 기간에 감기나 독감, 코로나에 걸리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한국의 고딩들은 정말 참 힘든데요. 중간 기말고사 시험 하나하나가 9등급 상대평가이고 그 내신 성적이 바로 대학 입학과 직결이 되니까 정말 시험 기간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던 중에 지난주에 저희 아이가 시험을 마치고 난 후에 며칠 뒤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면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저희 집 둘째 아들은 한 달 동안 내신 공부를 이렇게 빡세게 하다가 시험을 마치고 며칠 동안은 밤에 친구들과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문제는 내일 학교 갈 시간인데도 계속 새벽까지 게임을 하고 있어서 남편이 참다가 화를 터뜨렸습니다. 야, 지금 몇 시인데 아직까지도 게임이야? 저도 좀 시험 끝나고 좀 쉬면 안 돼요? 쉬는데도 한도가 있지. 주말도 아니고 내일 학교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게임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학교 가서 졸리잖아? 그럼 저는 매일 공부만 해야 해요? 시험 끝나서 학교에서도 공부 많이 안 한단 말이에요. 아이의 언성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자고 있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벌떡 일어났어요. 사단이 났구나 하고 본능적으로 알았지요. 저도 사실 수험생 고등아들 눈치 보느라고 잔소리를 꼭 참고 있었거든요. 저는 일단 끼어들지 않고 둘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너 시험 공부한다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잔소리 안 하려고 조심조심 하는 줄 알아? 엄마 아빠가 공부에 대해서 너한테 잔소리 안 하려고 노력한다고 그걸 알긴 아는 거야? 그런데 아빠, 엄마는 말로는 공부하라고 안 하시지만 눈빛으로 다 말씀하시잖아요. 아이가 온몸으로 다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가 평소에 대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력을 크게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잔소리를 꾹꾹 누르고 있었지만 부모의 진심을 완전히 감추지는 못했나 봅니다. 어디서부터 어긋나고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그날 밤 형은 가만히 내버려두어도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고 사춘기도 없었는데 동생은 사춘기 때 무기력해 보이고 우울해 보이고 고등 가서는 왜 그리 공부를 힘들어하는지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아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았어요. 저는 교육자로서 바로 원인을 이곳에서 찾았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녀 교육이라는 집을 짓는다고 한번 해볼게요. 집을 지을 때는 바닥을 먼저 다지고 그 다음에 초등 때 골조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중고등 때 가서 지붕을 얹겠죠. 이 골조 기둥은 초등 때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 독서,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공부 습관, 세 번째 기둥은 공부 정서,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한 핵심 기둥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기둥이 없으면 중고등 때 자기주도 학습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부모님들은 이 세 가지 기둥 중 독서와 공부 습관에는 집착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이가 공부를 좋아하는 마음, 흥미와 호기심 같은 공부 정서를 무시하고 오히려 공부 정서라는 기둥 대신에 선행학습이라는 기둥으로 세우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 결과는 아이가 중등 가면 나옵니다. 중등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부모와 아이가 뭔가 삐그덕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춘기를 무사히 통과한 아이들은 중고등 때 자기주도 학습으로 나아가지만 사춘기 때 덜미를 잡힌 아이들은 방황, 반항, 무기력, 우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런 사춘기를 무사히 통과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요? 물론 초등 때 독서, 공부 습관, 공부 정서 이 세 가지 기둥을 잘 세운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아이들은 이 세 가지 기둥을 잘 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터 다지기를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바로 부모나 선생님, 친구들로부터 사랑과 존중과 인정을 충분히 받은 자존감 높은 아이들입니다. 사랑, 존중, 인정.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자기 효능감이 생기면서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들은 터 다지기가 잘 되었기 때문에 초등 때 핵심 기둥을 잘 세울 수가 있었고 사춘기도 무사히 통과했으며 고등 때 자기 주도 학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렸을 때 두각을 공부에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아이들은 초등 때 자존감이 하락하고 절대평가인 중학교, 상대평가인 고등학교에 가면서 1등급을 제외한 모든 아이들이 자존감의 바닥을 치게 됩니다. 공부 등급으로 나라는 사람을 평가받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저희 둘째 아이가 공부를 힘들어하는 이유를 이곳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떠신가요? 지금 자존감이 충만한 상태로 잘 자라고 있나요? 저도 속으로 반성을 좀 많이 했어요. 아이를 그동안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지 못했고 아이가 알아서 하겠다는 공부를 진심으로 믿어주지 않았으며 불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공부를 잘해야만 너를 사랑해줄게 라고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는 부모의 눈빛만으로도 다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공부는 아이마다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잘할 수도 있고 나중에 잘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고등맘이 이제 와서 후회하는 것은 바로 이 딱 한 가지입니다. 아이 존재만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지 못했고 공부 외에도 아이가 잘하는 것을 충분히 인정해 줄 수 있었는데 공부만의 잣대로만 아이를 재단해서 아이의 인정의 욕구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해서 자존감이 낮아지게 한 것이 아이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과잉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주변에서 더 많이, 더 열심히 아이에게 뭔가 더 하라고 조바심과 불안감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중고등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잔소리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공부 스트레스를 더 줄 것이 아니라 공부는 너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그리고 그렇게 힘든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에게 열심히 애써줘서 고맙고 수고했다고 인정해주고 아이를 진심으로 믿어주어야 합니다. 설사 아이가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는다 해도 그 경험을 통해서 아이는 자기 주도적인 아이로 잘 살아갈 겁니다. 왜 소아정신과 그 진아영 교수님이 쓰신 이 본질 요가라는 이 책에서 저는 힌트를 많이 얻었어요. 좋은 책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이시라면 우리 아이가 대학 가는 그 나이까지 아이는 밖에서 공부라는 잣대로 항상 비교를 당하고 집에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우리 아이의 존재만으로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아이를 나의 부속물이나 트로피가 아닌 나와 다른 인격체를 가진 존재로 존중해 주시고 아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애썼다고 수고하고 있다고 인정해 주세요. 아이는 삼시세끼의 물질적인 밥으로도 몸과 에너지를 얻지만 부모의 사랑과 존중과
인정의 정서적인 밥이 지친 우리 아이의 마음 건강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디 저처럼 우리 아이 고등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 공부하라는 잔소리 대신에 아이의 정서적인 허기부터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겨울방학에 아이에게 많은 것을 시켜야겠다는 부모의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아이와 다정하게 잘 지낼 계획을 세울 겁니다. 예비 고3인 우리 아이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아이가 저희 집에서 독립하는 그날까지 제가 못다 해준 우리 아이 자존감을 살려주는 정서적 허기를 채워주는 그런 노력을 할 겁니다. 사랑과 존중과 인정의 그 말, 애썼다, 수고했다, 고맙다는 말을 자주자주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오늘 제 영상이 자녀를 키우시는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